미국의 한 사격장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미국인 남성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남성들은 아시아 남성들을 비웃으며 쳐다보고 있고, 체구가 작은 아시아 남성들은 그 기세에 밀리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탄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반이라고 합니다. 전에 저희 사격장에서 있었던 기싸움은 정말 무지막지했어요. 사격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기싸움은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데요. 바로 젊은 아시아인 3명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네이티브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정말 모든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총기 소유를 허가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되기까지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총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고 유일한 안전장치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총기를 허가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아시아인들에게 도대체 총 사용법을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도 안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총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세만 잡아주면 되지만 저들은 총이 얼마나 위험한 살상무기인 줄도 자세히 모를 테니까요. 그러니 처음에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약간 불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었죠. 만약 총을 잘못 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그들에게 총기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웃으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웃음을 보이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 옆집에 사는 친구와 함께 자랐는데 그 친구네 집에 있는 총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총을 보관하셔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 친구는 가끔 가족들 몰래 총을 꺼내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러다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로 친구가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던 것입니다. 총알은 무서운 속도로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친구네 집 텔레비전을 뚫고 브라운관 안에 박혀버렸습니다. 정말 저와 친구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둘 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았죠. 사실 사격장을 시작한 이유는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을 쏴보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 차라리 총을 실컷 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차렸고 지금은 돈도 쏠쏠하게 벌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총의 안전에 대해 관심은 없고 시시덕거리고 웃기만 하는 이 아시아 남성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들도 그런 아시아인의 모습이 가소롭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총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격에 진심이신 사격 전문가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 직접 그 아시아 남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렇게 웃을 물건이 아니라면서 겁을 주시고 직접 사격 실력을 뽐내셨죠. 그분의 성함은 앤디셨는데 저희 가게에서도 거의 정상급의 사격 실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앤디는 가장 마치기 힘든 관역을 단 2발 만에 쏘아 마치셨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었고 멋진 표정을 지으시며 싱긋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관역은 정말 작은 표적인데다가 거리도 가장 끝에 있어서 저조차도 한 방에 맞출 수 없는 표적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단 3명의 사람만 맞출 정도로 어마어마한 표적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아시아계 남성들이 앤디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니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앤디가 직접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저렇게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질 않으니까요. 일단 저는 그들을 가장 초보들이 사격을 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사격장에는 초보부터 초고수까지 각기 다른 실력을 갖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관역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갈 만한 사격 표적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저것조차도 쉽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앤디의 사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려갔더니 그들은 몹시 실망하면서 아까 앤디가 사격한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저기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일단 이곳부터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라고 꼬드겼습니다. 총을 만져본 적도 없을 만한 사람들이 괜히 자존심만 강한 것인지 아니면 앤디가 관역을 쉽게 맞히는 것을 보고 사격을 쉽게 생각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격장에서 본 아시아인들은 정말 사격을 못했던 사람들만 왔었기에 더욱 그랬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가끔 우리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었는데 그들에게 총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고 사격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엉뚱한 총 알자국을 내는 것도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인은 자신이 람보라도 되는 것 마냥 총을 마구 싸갈기다가 표적에서 한참 떨어진 천장 쪽에 CCTV를 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도망을 가버려서 수리비는 받아내지도 못한 기억이 있기도 하죠. 이 생각을 하니 아시아 사람에 대해 더욱 강한 불신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 앤디가 쏘던 관역을 가리키며 자신들은 총을 잘 쏜다고 우기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총을 만져본 미국인들도 어려운 관역인데 저걸 못 맞히는 상황에서 자꾸 그걸 가리키니 앤디는 정말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앤디는 그들을 한번 시켜보라고 분명 한두 발을 쏘다가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저 관역을 자신처럼 두 발 만에 맞힌다면 이 사격장의 모든 비용은 자신이 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총도 한 자루씩 사서 선물로 줄 거라고 하며 엄청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시아 남성들은 그런 앤디를 뜯어말렸습니다. 사격장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총을 사서 모두에게 돌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총을 가져가지 못하며 앤디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했죠. 앤디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들을 보며 살짝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쏴보거나 말하라고 너네가 그걸 쏘면서 느껴보라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시아 남성들은 총을 쏠 순서를 정하더니 한 사람씩 관역을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앤디, 사격장의 사람들 모두 기겁을 하고야 말았죠. 총을 파지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견착하는 자세까지 흠잡을 수 없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자세는 앤디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앤디의 모습을 얼핏 보니 갑자기 긴장을 했는지 초조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 남성은 단 한 발만에 표적을 쏴 맞췄습니다. 다들 당황한 목소리만 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성도 한 발, 그 다음 남성도 한 발만에 그 표적을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에게로 몰렸고 앤디는 멀리서 담배만 피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그 아시아 남성들에게로 향했고 그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이라는 일본 옆의 작은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우리 가게에 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했습니다. 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김정은과 북한의 군대 이야기를 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전쟁을 해봐서 총을 잘 쏘는 것이냐고 묻자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에 군대 생활을 하고 총은 물론 탱크나 박격포도 다룰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서 매년 훈련을 받고 총을 쏜다고 했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총을 만져본 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이죠. 그들은 한국의 군대에서 정말 많은 사격 훈련을 하고 하루에도 100발이 넘는 총알을 쏘기도 한다며 사격 훈련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한 자루 달라고 하더니 엎드려서 총을 쏘는 자세나 앉아서 총을 쏘는 자세 등 쉽지 않은 사격 자세를 선보이기도 했죠.
자세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고 자세를 바꾸는 속도도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독면을 쓰고도 총을 쏘는 훈련을 한다면서 저희를 더욱 놀래키기도 했죠.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며 자신들이 엄청 잘 쏘는 편이 아니라고 겸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장교나 하사관 출신들도 많다며 오히려 그들의 실력이 더 출중하다고 했죠. 이들은 모두 병장 출신들이었다고 밝혀서 더욱 놀랍기도 했으며 군대 시절 20발 사격을 하면 모든 표적을 맞췄다며 이곳의 표적은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지만 그들의 실력이라면 이보다 더욱 어려운 곳에서 사격을 해도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체구가 작건 아시아 사람이건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요. 어느새 앤디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앤디가 사격장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 남성들은 괜찮다고 하며 자신들의 비용을 현금으로 내려두고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저 한국인들에게 사격 강습을 받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진 인성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두루 갖춘 스포츠맨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군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대는 현재 18개월로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조차도 입대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아무 남성들을 붙잡고 물어도 모두 자신의 총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총은 물론이고 박격포나 장갑차까지 다룰 줄 아는 놀라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유튜브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 한국 남성 5명을 데려오고 군 시절 보직을 합쳐서 하나의 분대와 소대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단골 어르신에게 하게 되었는데 그 어르신은 더욱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1992년 LA 흑인 폭동 사태의 시기를 떠올리시면서 그때 한인들이 실제 군인들처럼 부대를 만들어서 그 폭도들을 진압해서 피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의 일이라서 잘 몰랐는데 실제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 한국의 남성들이 주둔지를 만들고 직접 진지 구축과 방어선 구축 등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격장을 운영만 해서 총만 쏠 줄 알지 저런 전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한국인들은 군대 경험이 있으니 군사적인 조직력까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고 나니 한국인들이 살짝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매년 훈련을 받으러 군대에 들어간다는 말이 떠오르니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이제 사격장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과 사격 내기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골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모든 남성들이 전술적인 군대까지 조직할 수가 있다니 정말 엄청난 고심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국을 보면서 저도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사격장을 반드시 가서 한국인들이 사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죠. 저렇게 체구도 작고 약해 보이던 한국 남자들은 80세 할아버지조차도 총을 쏠 줄 안다는 것이니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과 언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